자, 금요일 서울의 오늘은 뉴스의 현장을 찾아 심층 취재한 내용을 생생히 전해드리는 TBS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서울도서관, 옛 서울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건물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TBS 집중 리포트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일제 잔존 건물들을 재조명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서울광장. 태극기가 곳곳을 수놓고 광복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한 건물. 지금은 서울도서관으로 사용되는 일제강점기 경성부 청사입니다. 경성부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 일제 식민지배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중구 태평로의 서울시의회 건물. 1935년 경성부 부민관으로 건립된 이곳은 일제 전쟁을 정당화하고 독려하는 정치 집회가 이뤄지던 곳입니다. 지금은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옛 서울 역사도 일제 잔존 건물입니다. 1925년 경성역으로 불리던 이곳은 일본과 조선, 만주를 잇는 식민지 경영의 관문이었습니다. 모두 일제의 한반도 침략 거점이었던 곳입니다. 사연이 이렇다 보니 일제 잔존 건물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거기서 많은 나쁜 일들이 많았거든, 그 건물에서. 그래서 난 싫어해요, 그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1995년 서울 한복판에서 한 건물이 철거됩니다. 철거 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던 조선 총독부 청사입니다. 일제가 1910년 한일 병합부터 1945년 광복까지 35년간 한반도 통치를 위해 운영하던 곳이기에 철거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그 전공인 경복궁의 가장 중앙부에다가 아주 더 큰 건물을 놓아서 매일매일 우리 서울 시민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그러한 건물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걸로 볼 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도 일제강점기 건물 중 하나가 철거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우편 기능을 담당하던 최신구 기자, 광복 이후 국세청 별관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서울시는 철거 이유에 대해 건물이 오래되고 역사적 보존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일제강점기 건물이라 철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철거 후 역사문화공간으로 복원될 계획입니다. 이제는 기둥뿌리만 남은 옛 국세청 별관, 일제강점기 최신국 건물로 쓰였던 곳입니다. 서울 시내에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던 건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이처럼 철거되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보존되거나 문화재로 등록되는 건물들도 많습니다.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지어졌던 근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일제강점기 건물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화가 치밀고 하지만 유럽 같은 그런 데 보면 다 이런 건물도 오래된 건 다 보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좀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피해를 많이 당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교육적 자료로 좀 남겨뒀으면 좋겠다. 철거만 능사가 아니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죠. 그 이외에도 물론 그 건물은 건축적으로도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대부터 현대 건축물까지 건축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210여 개의 근현대 건축물을 발굴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건물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관리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건물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되고 현재 서울시에서 그 법령에 맞춰서 그 건축 자산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를 어떤 법적인 안정을 좀 확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렀던 서대문 형무소. 해방 이후엔 서울구치소로 사용됐고 구치소 이전과 함께 철거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살아남았고 지금은 역사관으로 재탄생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광복 이후 철거냐 보존이냐의 운명의 갈림길과 수없이 마주쳐온 일제 잔존 건물들. 광복 70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도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상징물들을 없애는 것으로 아픔이 지워졌다고 위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픈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 순간 우리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TBS 박철미입니다. TBS 집중 리포트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건물들을 살펴봤습니다. 1995년 철거된 조선총독부 청사는 철거가 된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을 잃어버렸다는 의견과 민족의 정궁을 농락하듯 버티고 있던 건물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반민족 정서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일제강점기 건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한 학자는 과거에 이 건물들을 보존하자고 주장하자 친일파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존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시민들의 역사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건물에 대한 철거와 보존 논란은 친일과 반일의 잣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자료,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든지 혹은 뭐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증거해 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친일 반일과는 상관없이 역사 보존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근대 건축물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적 제324호로 지정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나 등록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된 서울도서관 같은 경우엔 공공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비교적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 중 개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상당수의 건물들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역사도심 기본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역사도심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고층 고밀로 개발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그 개개 건물의 어떤 가치, 이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즉 그 사익과 어떤 공익 사이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조례를 제정해 근현대 건축물 관리를 공공의 성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할 방침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역사의 증거물로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건물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복 70주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들과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제강점기의 건물들이 역사라면 다른 역사 자료들처럼 보존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TBS 집중 리포트였습니다.